처제의 런닝 동호회. 쿨한 걸래?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제가 술안주로 그것도 노골적인 걸레로 입방아에 오르내린다네요. 다 좁혀버리고 싶으시겠어요? 사연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현수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고지혈증 경계, 체지방률 과다, 복부 비만 주의. 42이라는 나이가 슬슬 몸으로 증명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견 건설회사 과장으로 15년째 야근과 회식에 찌든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젊을 때야 술 마신 다음 날도 거뜬히 출근했지만 이제는 회식 다음 날이면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아내 지영은 그 결과지를 낚아채더니 이마를 찌푸렸다. 결혼 12년 차. 그녀는 이제 남편의 건강에 대해 잔소리 대신 냉정한 판결을 내리는 쪽을 택했다. 당신, 이번 달 안에 운동 시작 안 하면 나 진짜 밥 안 해. 협박이 아니었다. 지영은 말한 건 반드시 지키는 여자였다. 작년에 담배 끊으라고 했을 때도 한 달 안에 안 끊으면 안방문 잠근다고 했다가 진짜로 잠갔다. 현수는 이틀 만에 금연에 성공했다. 그러니 이번에도 빈말이 아닐 것이다. 현수는 어쩔 수 없이 운동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헬스장은 답답하고 혼자 기구 앞에 서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수영은 퇴근 시간과 강습 시간이 안 맞았다. 등산은 주말마다 새벽부터 움직여야 하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 결국 가장 간단한 러닝을 선택하게 됐다. 운동화만 있으면 되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회사 후배 민호가 한강변 러닝 동호회를 추천해 줬다. 민호는 6개월째 그 동호회에서 뛰고 있다고 했다. 살도 빠지고 체력도 좋아졌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형, 거기 분위기 좋아요. 초보자도 페이스 맞춰서 같이 뛰고 끝나면 가볍게 맥주 한잔하고 부담 없어요. 한강러너스라는 이름의 동호회는 주 3회 저녁 7시에 모여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왕복 코스를 뛰었다. 총 거리는 약 8km. 현수에게는 버거운 거리였지만 천천히 적응하면 된다고 민호가 말했다. 현수는 큰 기대 없이 가입 신청을 했다. 살이나 좀 빼고 건강검진 수치나 좀 낮추자는 마음뿐이었다. 첫 모임 날, 현수는 새로 산 러닝화 끈을 단단히 조이며 집결 장소인 반포한강공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5월 초저녁에 한강변은 쾌청했다. 저녁 노을이 강물 위로 길게 번지고 있었고 산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강변을 따라 흘러갔다. 이미 10명 정도가 335 모여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남자가 대부분이었고 여자는 서너 명 정도.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현수는 어색하게 무리 근처에 서서 누군가 말을 걸어주길 기다렸다. 그때 무리 한가운데서 스트레칭을 하던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 레깅스에 형광 노란색 러닝 재킷, 긴 머리를 높이 묶은 포니테일이 까딱까딱 흔들렸다. 어딘가 낯익은 실루엣이었다. 현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설마 저 사람이.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현수의 입이 반쯤 벌어졌다. 민지였다. 아내 지영의 친동생. 7살 터울의 처제. 35살. 미혼. 중견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팀장. 명절 때나 가끔 만나서 인사하는 사이였지만
이렇게 불시에 마주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민지의 눈도 동그래졌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추스르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형부, 민지야, 여기서 이게 웬일이야. 현수가 멋쩍게 웃으며 다가갔다. 민지는 얼굴에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뭔가 당혹스러운 기색이었다. 형부가 왜 여기 있어요? 아, 나 운동 시작하려고. 건강검진에서 경고받아서 여기 다니는 후배가 추천해줬어. 근데 민지 너도 여기 회원이었어? 네. 한 1년쯤 됐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어딘가 가라앉아 있었다. 반갑다는 기색보다는 곤란하다는 뉘앙스가 더 강하게 느껴졌다. 현수는 그게 좀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처제 입장에서 형부를 동호회에서 마주치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겠거니 생각했다. 그때 덩치 좋은 남자가 다가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선글라스를 머리에 걸친 남자였다. 온몸에서 자신감이 넘쳐 흘렀고 걸음걸이에 여유가 있었다. 민지 씨, 오늘도 왔네. 이분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남자가 현수를 훑어보며 물었다. 민지가 대답했다. 아, 오늘 새로 오신 분이에요. 태호 씨, 인사드려요. 여기 회장님이세요. 태호라는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현수도 악수를 받았다. 태호의 악력이 꽤 셌다. 반갑습니다. 저는 회장 맡고 있는 태호입니다. 처음이시죠?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오늘은 페이스 조절하면서 편하게 뛰세요. 태호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민지에게 머물러 있었다. 현수는 그 시선을 무심코 따라갔다. 태호가 민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하게 끈적거렸다. 그냥 동호회 회원을 대하는 눈빛 같지 않았다. 현수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러닝이 시작됐다. 현수는 맨 뒤에서 자기 페이스대로 천천히 뛰었다. 오랜만에 뛰니 금방 숨이 찼다. 1km도 채 뛰지 않아서 옆구리가 뻐근해졌다. 하지만 한강변의 저녁 풍경은 상쾌했다. 강바람이 땀에 젖은 이마를 식혀줬고 노을빛이 물드는 하늘이 아름다웠다. 러닝이 끝난 후 현수는 벤치에 앉아 헐떡거렸다. 8km 중 5km 정도 뛰고 나머지는 걸었다. 창피하긴 했지만 첫날이니 봐달라고 속으로 변명했다. 다른 회원들은 가볍게 정리 운동을 하고 있었다. 민지가 다가왔다.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다. 주변을 힐끗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부, 잠깐 얘기 좀 해요. 이상한 부탁. 민지는 현수를 이끌고 사람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다. 강변 난간에 기대서서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다. 마치 누가 엿듣기라도 할까봐 경계하는 것 같았다. 현수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듯 망설이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형부,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부탁, 뭔데? 여기서는 우리 사이 비밀로 해주세요. 현수는 눈을 깜빡였다.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비밀. 무슨 비밀?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요. 형부가 제 형부라는 거. 그냥 여기서는 아는 사람 정도로만 해주세요. 제발요. 민지의 눈이 간절했다. 현수는 더욱 어리둥절해졌다. 처제가 왜 이런 부탁을 하는 걸까? 동호회에서 형부를 만난 게 그렇게 창피한 건가?
그게. 왜? 내가 여기 다니는 게 싫어?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피하며 한강 물결을 바라볼 뿐이었다. 현수는 잠시 그런 민지를 살폈다. 평소에 알던 민지는 똑 부러지고 당찬 여자였다. 대기업 팀장까지 올라간 커리어우먼. 명절 때 만나면 늘 밝게 웃으며 조카들에게 용돈을 듬뿍 쥐어주더니 뭐. 그런데 지금 눈앞의 민지는 어딘가 움츠러들어 있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다. 민지야, 무슨 일 있어? 말해봐. 형부잖아. 민지가 고개를 돌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다시 삼켰다. 그러고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사정이 좀 있어서요. 복잡하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형부가 제 형부라는 것만 비밀로 해주시면 돼요. 언니한테는 형부 여기 다니는 거 말해도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 사람들한테만요. 현수는 알 수 없었다.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기에 이런 부탁을 하는 건지. 하지만 민지가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캐묻지는 않았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민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고마워요, 형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현수는 아내 지영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지영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뭐? 민지가 거기 다녀? 한강 러너스? 응. 나도 깜짝 놀랐어. 근데 이상한 게 걔가 우리 사이를 동호회 사람들한테 비밀로 해달래. 비밀로. 왜? 나도 몰라. 사정이 있다고만 하고 자세히는 안 말하더라. 지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이상하네. 걔가 왜 그럴까? 평소에 그런 애 아닌데. 그러게. 혹시 뭔가 알아? 아니, 나도 몰라. 요즘 연락을 자주 못했거든. 둘 다 바쁘니까. 지영은 동생에게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멈췄다. 형부한테까지 부탁할 정도면 아직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겠지. 알아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자고 생각했다. 뭐, 걔 사정이 있겠지. 당신은 그냥 걔 부탁대로 해줘. 우리 동생이 괜히 그러겠어? 그래, 그러려고. 현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처제의 사정이 뭔지는 몰라도 부탁 정도는 들어줄 수 있었다. 동호회 사람들에게 굳이 가족 관계를 밝힐 필요도 없었고, 며칠 후, 현수는 두 번째 러닝 모임에 참가했다. 이번에도 민지가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민지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뜻인 것 같았다. 현수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화답했다. 그런데 러닝을 하면서 현수는 점점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다. 민지를 대하는 남자 회원들의 태도가 뭔가 달랐다. 지나치게 친밀하달까. 러닝 중에 민지 옆에 붙어서 뛰려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스트레칭할 때 슬쩍 어깨를 건드리거나 뭐가 그리 재밌는지 깔깔대며 웃는 남자도 있었다. 현수는 처음에는 그냥 민지가 인기가 많은가 보다 생각했다. 35 미혼 여성이고 얼굴도 예쁜 편이고 성격도 밝으니까 동호회에서 인기 있을 만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느낌이 달랐다. 남자들의 시선이 좀 이상했다. 호감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좀 얕잡아 보는 듯한 느낌. 농담을 건네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선을 넘는 뉘앙스가 있었다. 특히 회장 태호가 민지를 대하는 태도가
신경 쓰였다. 태호는 틈만 나면 민지 곁에 있었다. 민지의 등을 토닥이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이고 민지는 그때마다 어색하게 웃으며 슬쩍 몸을 빼는 것 같았지만 대놓고 거부하지는 못하는 눈치였다. 현수는 불편해졌다. 저건 뭐지? 저 둘이 사귀는 건가? 아니면 태호가 일방적으로 집적거리는 건가? 처제의 사생활에 간섭할 생각은 없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러닝 후 남자 회원들이 맥주 한잔하자고 했다. 현수는 가려다가 말았다. 괜히 끼어서 애매한 상황 만들기 싫었다. 민지의 부탁도 있었고 처제가 있는 자리에서 술 마시는 것도 어색했다. 저는 오늘은 그냥 갈게요. 집에 일이 있어서. 현수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피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이상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동호회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다. 민지의 부탁도 그렇고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있는 것 같았다. 혼자 뛰는 한강. 결국 현수는 동호회를 그만두기로 했다. 민지의 부탁을 지키면서 계속 다니자니 불편했고 분위기도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뭔가 자기만 모르는 일이 있는 것 같은 소외감도 있었다. 차라리 다른 동호회를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았다. 회사 후배 민호에게 슬쩍 물어봤더니 민호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형, 왜요? 분위기 안 맞아요? 응. 뭔가 좀 그래서. 다른 데 없을까? 민호가 몇 군데를 추천해줬지만 다 여의치 않았다. 어떤 곳은 모이는 시간이 너무 이르고 어떤 곳은 집에서 너무 멀었다. 어떤 곳은 페이스가 너무 빨라서 초보자는 따라가기 힘들다고 했다. 결국 현수는 혼자 뛰기로 했다. 굳이 동호회에 속하지 않아도 한강변은 언제든 달릴 수 있으니까. 퇴근 후 시간 될 때 혼자 나가서 자기 페이스대로 뛰면 되는 거였다. 어차피 운동이 목적이지 친목이 목적은 아니니까. 그렇게 혼자 한강변을 뛰기 시작했다. 이어폰 꽂고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달리는 게 생각보다 괜찮았다. 동호회처럼 누가 페이스를 맞춰주지 않아도 자기 리듬대로 뛸 수 있어서 오히려 편했다. 힘들면 걷고 괜찮으면 뛰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었다. 저녁 한강의 풍경은 매일 달랐다. 어떤 날은 노을이 붉게 타올랐고 어떤 날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강바람이 시원한 날도 있었고 습기가 짙어 눅눅한 날도 있었다. 그 모든 풍경 속을 달리는 게 나름 좋았다. 한 달 정도 혼자 뛰었다. 체중이 2kg 정도 빠졌고 숨이 덜 차게 됐다. 처음에 5km도 못 뛰던 게 이제는 8km 완주가 가능해졌다. 몸이 가벼워지니 기분도 좋아졌다. 아내 지영도 남편이 꾸준히 운동하는 걸 보며 흡족해했다. 그날도 현수는 여느 때처럼 혼자 한강변을 뛰고 있었다. 반포대교 아래를 지나 동작대교 방향으로 달리는 중이었다. 저녁 7시쯤 하늘이 붉은 노을로 물들어 가고 있었다. 이어폰에서는 좋아하는 팝송이 흘러나왔다. 그때 전방에서 익숙한 단체 러닝복을 입은 무리가 보였다. 형광 노란색과 검은색 조합의 유니폼. 한강러너스였다. 현수는 속도를 늦추며 두 쪽을 바라봤다. 피할까 하다가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았다. 그냥 지나치면 되니까. 그런데 무리 중 한 명이 현수를 알아봤다. 회장 태호였다. 저기 그 형님 아니야? 태호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현수는 어색하게 멈춰 섰다. 아, 안녕하세요, 형님.
요즘 왜 안 나오세요? 한두 번 오시고 또 끊기셨잖아요. 태호가 반갑게 어깨를 툭 쳤다. 다른 남자 회원들도 몇 명 다가왔다. 다들 현수를 기억하는 눈치였다. 아, 제가 좀 바빠서요. 혼자 시간 날 때 뛰려고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같이 뛰시죠. 오늘 마침 날씨도 좋은데 다 같이 뛰면 더 재밌잖아요. 태호가 등을 떠밀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현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민지는 보이지 않았다. 오늘은 불참인 모양이었다. 민지가 없으니까 굳이 피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았다. 그럼 오늘만 같이 뛸게요. 현수는 무리에 합류했다. 러닝이 시작됐다. 태호가 현수 옆에 붙어서 뛰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회사가 어디냐? 뭐 하는 사람이냐? 결혼은 했냐 같은 것들. 현수는 적당히 대답했다. 건설회사 다닌다. 결혼한 지 12년 됐다. 아들, 딸 하나씩 있다. 러닝이 끝난 후 남자 회원들이 치맥을 하자고 했다. 이번에도 빠지려다가 태호가 팔을 잡았다. 형님, 오늘은 꼭 같이 해요. 안 그래도 새 멤버 환영회도 못했잖아요. 억지로 이끌려 치킨집에 들어갔다. 남자만 6명이었다. 태호. 그리고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들. 다들 직장인 같았다. 맥주가 돌고 분위기가 풀어졌다. 충격적인 뒷담화. 맥주가 두어 잔 돌자 남자들의 입이 슬슬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회사 얘기였다. 누구는 요즘 야근이 지옥이라 했고, 누구는 팀장이 미쳐 돌아간다고 했고, 누구는 이직을 알아보는 중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거기서 주식 얘기로 넘어갔다가 부동산 얘기로 흘러갔다가 어느새 여자 얘기로 흘러들었다. 술자리가 의뢰 그렇듯이 현수는 어색하게 맥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초면인 사람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으려니 영 불편했지만 회장 태호가 워낙 능청스럽게 말을 걸어와서 빠지기도 애매했다. 형님, 회사가 어디냐? 결혼은 하셨냐? 자녀는 있냐? 그런 질문들에 적당히 대답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입을 열었다. 준혁이라는 30대 후반의 남자였다. 첫 인상부터 좀 가벼워 보였는데 말투도 역시나 그랬다. 그나저나 오늘 민지 누나 안 왔네. 민지. 그 이름이 나오자 현수의 귀가 쫑긋해졌다. 태호가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요즘 회사가 바쁜가 봐. 좀 뜸하더라. 그러자 옆에 앉은 남자가 킥킥거리며 끼어들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에 여드름 자국이 있는 남자였다. 회사가 바쁜 게 아니라 딴 데서 바쁜 거 아니야? 웃음이 터졌다. 무슨 뜻인지 다 안다는 듯한 웃음이었다. 현수만 멀뚱히 앉아 있었다.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건 느꼈지만 아직 정확히 뭔 얘긴지는 파악이 안 됐다. 태호가 현수를 쳐다봤다. 형님은 민지 씨 알아요? 노란 재킷 자주 입고 다니는.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고. 처음 왔을 때 잠깐 본 것 같다고만 대답했다. 민지와의 약속이 있었고 괜히 아는 척했다가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았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덧붙였다. 아, 그 누나 있잖아요. 키 크고 머리 긴 여자. 얼굴 예쁘장하게 생긴. 네. 뭐 얼굴은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현수가 애매하게 대답하자 준혁이 끼어들었다. 목소리를 살짝 낮추면서. 그러나 숨기려는 기색은 전혀 없이. 그 누나 말인데요, 형님. 말끝에 묘한 웃음기가 묻어났다. 완전 쿨해요.
쿨하다. 현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성격이 시원시원하다는 건가? 아니면 다른 뜻인가? 옆에 앉은 남자가 맞장구를 쳤다. 진짜 쿨함. 나도 그랬는데. 그랬다고. 뭘 그랬다는 거지. 현수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남자들 사이에 킥킥거리는 웃음이 번졌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마치 다 아는 얘기를 공유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준혁이 맥주를 한 모금 들이키고는 말을 이었다. 그니까 그 누나가 무겁게 안 가요. 알죠? 진지하게 사귀고 이런 거 싫어하고 그냥 가볍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 맞아.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다. 눈썹이 짙은 40대 초반의 남자였다. 러닝 끝나고 술 한잔하다가 분위기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지. 그 누나가 거부감이 없어. 오히려 먼저 분위기 타는 스타일이야. 현수의 손이 멈췄다. 맥주잔을 들어올리다 말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귀를 의심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방금 들은 게 맞나? 남자들의 대화는 점점 더 암시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야, 근데 성재, 너 저번 달에 그랬다며? 러닝 끝나고 둘이 치맥하다가 크크크 역시 킥킥거리는 웃음,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치며 낄낄대는 소리, 서로 찔러보는 시선. 현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다. 처제 얘기다. 지금 저 남자들이 떠들고 있는 여자가 처제 민지다. 저렇게 대놓고 자랑하듯이, 경험을 암시하듯이. 준혁이 목소리를 더 낮추며 그러나 흥분된 톤으로 말을 이었다. 야, 솔직히 말해서 민지, 누나 그거 완전 자유로워. 러닝 끝나고 땀 범벅된 채로 분위기 타면 그냥 자연스럽게. 남자들이 낄낄거렸다. 성재라는 놈이 맞장구 쳤다. 나도 그랬지. 누나가 먼저 분위기 잡아주니까 그냥 흘러가더라. 태호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맞아. 그 누나 땀 냄새 나는 거 좋아하네. 준혁이 테이블을 치며 웃었다. 야. 그리고 누나가 분위기 타면 완전 적극적이잖아. 여드름 자국 남자가 덧붙였다. 나도 뒷좌석에서 분위기 좋았지. 남자들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서로 팔을 툭 치며 역시 민지 누나 하며 자랑하듯 떠들었다. 현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저들의 암시적인 말투,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처제를 희롱하는 듯했다. 현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형님 왜요? 아, 갑자기 속이 좀 안 좋아서요. 먼저 가볼게요. 에이, 벌써요? 아직 치킨도 안 나왔는데. 태호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현수는 이미 지갑을 꺼내고 있었다. 현수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다가 겨우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아내 지영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현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다. 아까 들었던 얘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지, 누나 완전 쿨해요. 거부감이 없어. 먼저 신호주는 스타일이야. 결국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적어도 지금은 좀 더 지켜보고 정확히 알아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섣불리 움직였다가 일만 커질 수 있었다. 처제의 인생이고 처제의 선택이고 현수가 끼어들 일이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다. 형부로서, 가족으로서 이걸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
그날 밤 현수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겨우 뒤척임을 멈추고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며칠이 흘렀지만 그날 밤의 잔상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회의 중에 멍하니 프로젝터 화면을 바라보다가 점심시간에 국을 떠먹다 말고 숟가락을 멈추다가 퇴근길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채 흔들리다가 문득문득 남자들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되살아났다. 민지, 누나 완전 쿨해요. 거부감이 없어. 먼저 신호 주는 스타일이야. 그 말들이 떠오를 때마다 명치 끝이 답답하게 조여들었다. 이상한 건 분노의 방향이었다. 현수는 민지에게 화가 나야 마땅했다. 처제가 동호회 남자들이랑 막 어울려 다닌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실망하고 한심하게 여기고 혀를 차야 정상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지에 대한 분노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역겨움의 화살은 저 남자들을 향해 있었다. 같이 놀면서 뒤에서는 킥킥대던 놈들, 쿨하다느니 자유롭다느니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해 놓고 속으로는 만만한 여자 취급하던 그 눈빛들, 경험담을 무용담처럼 늘어놓던 입들, 생각할수록 치가 떨렸다. 민지는 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러고 다니는 걸까? 정말 자유로운 연애라고 생각하는 건가? 남자들이 뒤에서 뭐라 하는지 알기는 하는 건가? 알면서도 신경 안 쓰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지. 평소에 알던 민지는 똑똑하고 자존심 강한 여자였다. 대기업 팀장까지 올라간 커리어우먼. 그런 민지가 왜 저런 취급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사는 걸까? 궁금함과 불편함이 뒤엉킨 채로 일주일이 흘러갔다. 러닝은 계속했다. 동호회에는 다시 나가지 않았고 예전처럼 혼자 한강변을 뛰었다. 다만 코스를 바꿨다. 한강 러너스가 모이는 반포 쪽을 피해서 여의도 방면으로.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저 남자들도 민지도. 그날도 퇴근 후에 여의도 쪽으로 나가서 혼자 뛰고 있었다. 해가 서쪽 하늘에 걸려 붉은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고 강변에는 퇴근길 시민들이 삼삼오오 흩어져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자기 페이스대로 천천히 달리는데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릴 무렵 앞쪽에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 레깅스에 형광 노란색 러닝 재킷, 높이 묶은 포니테일. 민지였다. 그런데 뛰고 있는 게 아니었다.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고개도 푹 숙이고 있었다. 평소의 당당한 자세와는 전혀 달랐다. 무언가에 짓눌린 사람의 걸음걸이. 현수는 속도를 늦추며 민지 쪽을 바라봤다. 그냥 지나칠까? 피해왔으니까. 굳이 말을 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민지의 옆얼굴이 보였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화장이 번져서 눈 밑에 검은 자국이 졌고 코끝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울었던 게 분명했다. 그것도 꽤 오래. 꽤 많이. 민지야. 현수가 발걸음을 멈추고 불렀다. 민지가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얼굴을 스쳤다. 재빨리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억지 웃음을 만들어냈다. 형부. 여기서 웬일이에요? 나 요즘 이쪽에서 혼자 뛰거든. 근데 너 괜찮아? 얼굴이. 아,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가서. 거짓말인 게 뻔히 보였다. 눈에 뭐가 들어가서 저렇게까지 부을 리가 없었다. 현수는 민지를 잠시 바라보다가 강변 벤치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잠깐 앉아서 얘기하자. 괜찮아요. 형부.
진짜 별일 아니에요. 민지야.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형부라기보다는 오빠 같은, 어쩌면 아버지 같은 톤이었다. 무슨 일 있어? 민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억지로 유지하던 미소가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눈가에 물기가 맺히더니 결국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는 눈물이었다. 둘은 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한강물이 저녁 노을을 받아 굵게 일렁이고 있었고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민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풍경만 바라봤다. 현수도 재촉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앉아서 기다렸다. 강바람이 불어와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식혀주었고 저 멀리서 자전거 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한참이 지나서야 민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형부, 동호회에서 뭐 들으셨죠? 예상 못한 질문이었다. 민지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낼 줄은 몰랐다. 왜 그렇게 생각해? 눈치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형부가 동호회 갑자기 안 나오시고 혼자 뛰시는 거. 저 피하시는 거잖아요. 부정할 수 없었다. 민지 말이 맞았다. 피하고 있었다. 민지를. 그리고 저 남자들을. 남자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민지의 목소리에 자조적인 웃음기가 묻어났다. 쉬운 여자라고 했어요? 걸레라고 했어요? 현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침묵이 대답이 됐다. 민지가 고개를 돌려 형부를 바라봤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담담했다. 맞아요. 형부 생각하는 거, 저 그런 여자예요. 담담하게. 그러나 어딘가 쓸쓸하게 민지가 말했다. 동호회 남자들이랑 막 어울려 다녀요.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헤어지고, 진지한 거 싫어하고, 무거운 거 싫어하고, 남자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 안 해요. 아니, 상관 안 하려고 해요. 직접 듣는 건 또 다른 충격이었다. 알고는 있었지만 본인 입으로 확인하는 건 또 다른 무게로 가슴을 눌렀다. 왜? 그 한마디가 저절로 튀어나왔다.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도 계속 그러는 거야? 내가 어떤 앤데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자존심 강한 내가. 민지가 쓴웃음을 지었다. 강물을 바라보는 눈에 아련한 빛이 어렸다. 형부. 저 4년 전에 결혼 직전까지 갔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지영한테도 들은 적이 없었다. 민지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시선은 여전히 강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회사 동기였어요. 5년 사귀었고 프러포즈도 받았고 양가 상견례도 했어요. 예식장도 잡았었고요. 결혼식 2달 전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람 피운 거 알게 된 게 강바람이 불어와 민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민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 봉인해뒀던 상자를 꺼내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냥 바람 피운 것도 아니었어요. 1년 넘게요. 저랑 사귀면서 프로포즈하면서 상견례 하면서 예식장 투어 다니면서 계속 5년이라는 시간, 프로포즈, 상견례, 결혼 2달 전,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민지가 얼마나 참담했을지 현수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그냥 입을 다물고 들을 수밖에 없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다.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민지가 쓴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제 친구였어요. 대학 동기. 결혼식 들러리 부탁했던 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연인의 배신도 모자라 친구의 배신까지. 그것도 결혼식 들러리를 부탁할 만큼 가까운 친구. 그 둘이 1년 넘게 자기 뒤에서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닌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 사람 카톡을 봐서가 아니라 그 친구가 실수로 저한테 보낸 메시지 때문에 오빠 오늘 저녁 어디서 만나? 이런 거였는데 저한테 잘못 보낸 거예요. 민지가 허탈하게 웃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분간이 안 되는 소리였다. 처음엔 뭔 소린가 했어요. 무슨 오빠? 걔한테 오빠가 있었나?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오빠가 제 남자친구더라고요. 그때 느꼈을 배신감, 분노, 수치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것이다.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괜찮다고? 그런 놈 잊어버리라고? 어떤 말도 공허하게 느껴졌다. 결혼 깨지고 나서 반년 동안 폐인처럼 살았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한층 낮게 가라앉았다.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면 술 마시고, 기절하듯 자고, 주말에는 커튼 닫아놓고 누워만 있었어요.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언니가 찾아와서 억지로 끌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지영이가, 아내가 그때 민지를 챙겼구나. 현수는 그제야 몇 년 전 아내가 자주 친정에 다녀오던 때가 떠올랐다. 민지가 좀 힘들어해서 가본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구나. 심리 상담도 받았어요. 약도 먹었고요. 민지가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다 겨우 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남자를 못 믿겠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못 믿겠는 거예요. 5년을 사귀어도 저러더라고요. 결혼 약속을 해도 저러더라고요. 친구라고 믿었던 애도 저러더라고요. 강물 위로 유람선 하나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불빛을 반짝이며 물살을 가르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그 풍경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4년 전 그 시간 속에 갇혀있는 눈빛이었다. 진심을 다 줬어요. 다 줬는데 민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돌아온 게 그거더라고요. 배신, 거짓말, 뒤통수. 그러고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진심 주면 손해구나. 무겁게 가면 나만 바보 되는구나. 기대하면 배신당하는구나. 민지가 고개를 돌려 현수를 바라봤다.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억지로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마를 대로 말라버린 눈물 같았다. 그래서 가볍게 살기로 했어요. 진심 안 주고, 기대 안 하고, 상처 안 받게. 남자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똑같은 놈들이니까.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해도 뒤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는 놈들이니까. 민지가 다시 강물을 바라봤다. 그냥 저도 이용하고, 걔네도 이용하고, 그러다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감정 없이, 기대 없이, 그래야 안 다치니까. 가슴이 먹먹해졌다. 민지가 왜 그렇게 살게 됐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다. 상처받은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 더 이상 다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쌓아 올린 벽. 그런데 그 방식이 너무 슬펐다. 벽을 쌓으면서 자기 자신까지 가둬버린 것 같아서 상처 안 받으려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사는 게. 근데 오늘요. 민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동호회에서 일이 있었어요. 준혁이라는 남자 있잖아요. 걔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단톡방 캡처를 실수로 같이 보낸 거예요. 남자들끼리 하는 단톡방. 민지의 입술이 실룩거렸다. 참고 있는 게 느껴졌다. 거기서 저에 대해서 하는 얘기. 직접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알고는 있었어요.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근데 눈으로 보니까 잠시 말이 끊겼다. 민지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걸레라고 하더라고요. 동호회 공용이라고. 그 말을 내뱉는 민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웃기죠? 같이 놀면서 뒤에서는 저러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막상 눈으로 보니까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뭐 하고 있나 싶고, 민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처럼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흐느낌조차 삼키면서 혼자 삭히려는 것처럼. 현수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다. 등을 토닥여줄까 하다가 그만뒀다. 위로의 말을 건네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지금은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게 맞는 것 같았다. 강바람이 불어왔고 저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평화로운 저녁 풍경 속에서 민지만 혼자 울고 있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민지가 겨우 얼굴을 들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코를 훌쩍였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코끝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엉망인 얼굴이었지만 울기 전보다 어딘가 후련해 보이기도 했다. 꾹꾹 눌러 담아뒀던 걸 조금이나마 쏟아낸 사람의 표정. 죄송해요, 형부. 갑자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사과할 일 아니야. 현수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지만 결국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형부가 그날 술자리에서 들었어. 남자들이 너에 대해서 하는 얘기.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뭐라고 하던가요? 쿨하다고 했어요? 가볍게 논다고 했어요? 응. 그리고 더 안 좋은 얘기도 상상이 돼요. 다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담담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마음이 아팠다. 이미 익숙해져 버린 사람의 무덤덤함. 상처가 상처인 줄도 모르게 굳은 살이 박혀버린 느낌. 근데 있잖아, 민지야. 현수가 민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 남자들 틀린 거야. 민지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슨 뜻이냐는 눈빛이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내 선택이고 내 자유야. 성인이고 미혼이니까 누가 뭐라 할 일 아니야. 현수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단했다. 근데 저 놈들은 잘못됐어. 같이 놀면서 뒤에서 씹는 거, 쉬운 여자라고 깔보는 거, 경험담을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거. 그건 비열한 거야. 저런 놈들이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야. 민지의 눈이 커졌다. 예상 못한 말을 들은 얼굴이었다. 비난을 예상했는데 전혀 다른 말이 돌아온 것처럼. 막 산다고 혀를 찰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자들을 욕하고 있으니까. 형부, 저 탓 안 해요? 뭘? 막 산다고, 문란하게 산다고, 창피하지 않냐고. 현수가 고개를 저었다. 내 인생이야. 형부가 뭐라 할 일이 아니지. 그러고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덧붙였다. 근데 형부는 내가 걱정돼. 민지가 고개를 들어 형부를 바라봤다. 저렇게 사는 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야? 상처 안 받으려고 벽 쌓고 사는 게, 스스로를 싸구려 취급하면서 사는 게, 그게 정말 행복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참을 수가 없었다.
아무도 해주지 않던 말이었다. 저렇게 살지 말라고 충고하는 사람은 있었다. 이해한다고 겉으로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문제가 아니라고, 내 편이라고, 그러면서도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형부,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형부도 남자야. 현수가 말했다. 근데 형부는 저런 놈 아니잖아. 세상에 저런 놈만 있는 건 아니야. 내 언니 지영이가 왜 형부랑 12년을 살겠어. 형부도 부족한 거 많지만 적어도 뒤에서 아내 욕하고 다니는 놈은 아니거든. 그런 남자도 있어. 분명히 민지가 아무 말 없이 현수를 바라봤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닦지 않았다.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는 거 형부가 막을 수 없어. 그건 내 선택이니까. 현수가 민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근데 최소한 너 자신은 존중하면서 살아라. 스스로를 싸구려 취급하지 마. 어차피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치부하지 마. 넌 그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야. 강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한강물이 검은 비단처럼 일렁이고 있었고 건너편 도시의 불빛이 물결 위에 부서지고 있었다. 민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것 같았다. 뭔가 다른 감정이 섞인 따뜻한 눈물 같았다. 고마워요, 형부.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억지로 웃어 보였다. 엉망인 얼굴이었지만 처음 마주쳤을 때보다는 한결 나아 보였다. 오늘은 집에 가. 현수가 말했다. 푹 자고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봐.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수도 따라 일어났다. 어느새 해가 완전히 지고 한강변에 어둠이 깔려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언니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줘요. 제가 직접 말할게요. 정리되면. 알았어. 내 맘대로 해. 민지가 손을 흔들고 택시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다. 현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아까보다 어깨가 조금 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택시가 오고 민지가 타고 붉은 테일 램프가 점점 멀어져 갔다. 혼자 남겨진 한강변에서 현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민지가 변할 수 있을까? 4년 동안 쌓아온 벽을 허물 수 있을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 아주 작은 균열 하나는 생긴 것 같았다. 그 균열로 빛이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메워질지. 그건 민지의 몫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수는 문득 아내 지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지의 그 일을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으면서 남편한테는 말 안 한 걸까? 물어봐야 하나? 아니, 민지가 직접 말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리자. 현수는 생각을 접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였다. 현수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숙제를 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 그때 지영이 거실로 나오더니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얼굴. 당신, 민지한테 무슨 얘기했어? 현수가 몸을 일으켜 앉았다.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민지가 언니한테 직접 말하겠다고 했으니 연락이 갔겠거니 싶었다. 왜? 민지한테 연락 왔어? 응. 어젯밤에 전화 왔어. 1시간 넘게 통화했어. 지영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눈가가 붉었다. 울었던 흔적 같았다. 걔가 다 말하더라.
동호회 얘기, 남자들 얘기, 그리고 4년 전 그 일도.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가 드디어 언니한테 털어놓았구나. 당신은 알고 있었어? 4년 전에 민지 결혼 깨진 거. 아니, 나도 그날 처음 들었어. 민지한테 직접. 지영이 한숨을 내쉬었다. 깊고 긴 한숨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어. 그때 민지가 폐인처럼 지낼 때 내가 매일 갔었거든. 밥 먹이고, 씻기고, 병원 데리고 다니고. 근데 민지가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 창피하다고. 그래서 당신한테도 말 안 했어. 현수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지영이 그때 자주 친정에 간다고 했던 게 떠올랐다. 동생이 좀 힘들어한다고만 했지. 자세한 얘기는 안 했었다. 근데 민지가 그 후로 저렇게 살고 있는 줄은 몰랐어.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호회에서 남자들이랑 그렇게 지내는 줄은, 뒤에서 뭐라고 씹히는 줄은. 나한테는 괜찮다고만 했거든. 잘 지낸다고, 회사 일도 잘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지낸다고. 지영이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울음을 참으려는 게 느껴졌다. 바보 같은 년. 나한테는 왜 말을 안 해? 언니잖아.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내가 손가락질 할 것 같아서? 목소리가 갈라졌다.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걔가 그러더라. 형부가 말해줬대. 내가 문제가 아니라고. 저 남자들이 문제라고. 스스로를 싸구려 취급하지 말라고. 지영이 현수를 바라봤다.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고마워. 당신. 내 동생한테 그렇게 말해줘서. 현수는 괜히 멋쩍어져서 고개를 긁적였다. 내가 뭐 한 게 있어. 그냥 옆에서 들어준 것밖에. 그게 어디야. 걔가 그러더라.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처음이었대. 다들 막 산다고 혀를 차거나 이해한다고 겉으로만 말하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형부는 달랐대. 지영이 소파에서 일어나 남편 옆에 앉았다. 그러고는 현수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민지가 변할 수 있을까? 지영이 물었다. 현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모르지. 4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힘들겠지. 근데 적어도 뭔가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 민지가 그러더라. 동호회 그만두겠대. 그리고 당분간 연애 같은 거 안 하겠대. 혼자 시간을 좀 갖겠대.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시작이었다. 당장 모든 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 흐름을 끊으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 거니까. 언니로서 내가 뭘 해줘야 할까? 지영이 물었다. 진심으로 고민하는 얼굴이었다. 특별히 뭘 안 해도 돼. 그냥 옆에 있어 주면 되지 않을까. 뭔가 말하고 싶을 때 들어주고, 힘들어하면 같이 밥이나 먹고. 그런 거.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 너무 뭘 해주려고 하면 민지도 부담스러워하겠지. 걔가 알아서 정리할 시간을 줘야겠다. 참, 민지가 그 남자들 카톡 캡처 가지고 있다며?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단톡방에서 걔 욕한 거. 그거 어떻게 하겠대? 고민 중이래. 어떻게 해야 할지. 현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솔직히 저놈들 인성은 쓰레기지. 같이 놀면서 뒤에서 욕하고. 근데 그걸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준도 아니고. 따지러 간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생각인 것 같았다. 그냥 끊는 게 맞아. 그런 놈들한테 에너지 쓰지 말고. 민지가
자기 삶에 집중하는 게 나아. 복수한다고 민지 인생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잖아.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아이들 방에서 게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평범한 주말 오후의 풍경이었다. 민지한테 말해줘. 그놈들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라고. 지영이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응, 그렇게 말해줄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민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다. 언니가 있고 형부가 있고 가족이 있었다. 그게 중요했다. 두 달이 흘렀다. 민지는 동호회를 그만뒀다. 단톡방에 간단하게 인사만 남기고 나왔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누군가 왜 그러냐고, 아쉽다고 붙잡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태호한테서도 연락이 왔다. 밥이나 먹자고, 무슨 일 있냐고, 일십했다. 준혁한테서도 왔다. 야, 갑자기 왜 그래? 우리 뭐 잘못한 거 있어? 그것도 일십했다. 한동안 알림이 쏟아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용해졌다. 원래 그런 거였다. 가볍게 만나면 가볍게 잊힌다. 민지도 그걸 알고 있었다. 처음 며칠은 허전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할 일이 없었다. 예전 같으면 동호회 나갈 준비를 하거나 누군가와 약속을 잡거나 술자리에 끼거나 했을 시간. 그 시간이 텅 비어 있으니까 어색했다. TV를 틀어도 집중이 안 됐고 유튜브를 봐도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났다. 그냥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밤이 많았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혼자 있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혼자 있는 법을 잊어버린 거였다. 4년 동안 누군가와 어울리고 술 마시고 가볍게 만나고 헤어지는 걸 반복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은 없었다. 외로움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빠지고 나니까 외로움만 남았다. 민지는 일부러 그 외로움 속에 머물러 보기로 했다. 도망치지 않고 뭔가로 채우지 않고 그냥 느껴보기로. 퇴근 후에는 집 근처 한강변을 혼자 걸었다. 뛰지 않고 그냥 걸었다. 이어폰도 꽂지 않았다. 바람 소리, 물결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그런 것들을 들으며 천천히 걸었다. 처음에는 머릿속이 시끄러웠다. 과거의 기억들, 남자들의 얼굴, 자기를 향한 손가락질, 단톡방 캡처에서 봤던 단어들.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걷다가 멈춰 서기도 했다. 그래도 계속 걸었다. 어느 날은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쏟아졌다. 강바람이 젖은 볼을 훑고 지나가던 자전거가 따르릉 배를 울리는데도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냥 걸었다. 울면서 한강변을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저녁 풍경 속으로. 창피할 것도 없었다.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제 인생에 바빠서 울고 있는 여자 하나쯤 눈에 들어올 리 없으니까.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편해졌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됐고, 카톡 알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됐고, 술자리에서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됐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쏟아부었는지 비워내고 나서야 비로소 보였다. 주말에는 언니네 집에 자주 갔다. 조카들이 이모 왔다고 매달리면 같이 굴러다니며 놀아주고, 지영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형부 현수와 거실에서 커피 마시며 별것 아닌 얘기를 나눴다. 예전에는 가족 모임이 부담스러웠다.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냐? 좋은 사람 없냐?
그런 질문들이 싫었다. 근데 지영은 그런 말 하지 않았다. 현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시고, TV 보고, 그게 전부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조카들은 낮잠에 빠져 있었고, 지영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민지와 현수는 베란다에 나란히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형부,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현수가 커피잔을 든 채 고개를 돌렸다. 요즘 어때? 뭐가? 그냥 다. 현수의 물음에 민지가 희미하게 웃었다. 2달 전 한강변에서 울던 얼굴과는 달랐다. 여전히 어딘가 쓸쓸해 보이긴 했지만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졌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뭐가? 혼자 있는 거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게 맞는 건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현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뭔가 하는 거야. 민지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4년 동안 계속 뭔가로 채우면서 살았잖아. 사람으로, 술로, 만남으로. 그거 비워내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 조급해하지 마. 현수의 말에 민지는 아무 대답 없이 커피잔만 바라봤다. 검은 액체 위로 자기 얼굴이 일렁이고 있었다. 형부. 응. 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현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이미 달라지고 있잖아. 민지가 고개를 들어 현수를 바라봤다. 2달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아? 아니잖아. 동호회 끊었고 그놈들 연락 안 받고 혼자 시간 보내는 법 배우고 있고. 그게 달라지는 거 아니야? 민지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대신 작게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오랜만에 보는 형부는 왜 이렇게 좋은 말만 해줘요? 좋은 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과대평가 안 해. 너 아직 갈 길 멀어. 민지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현수도 따라 웃었다. 베란다에 잠깐 웃음이 번졌다가 사라졌다. 따스한 오후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고 부엌에서는 지영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다. 그 평범함이 민지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가을이 왔다. 한강변의 풍경이 달라져 있었다. 여름 내내 지푸르던 나무들이 노랗고 굵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물들어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제법 서늘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해가 짧아져서 퇴근 무렵이면 벌써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민지의 일상도 조금씩 바뀌어 있었다. 여전히 혼자 사는 건 마찬가지였다. 연애는 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예전처럼 외로움을 사람으로 채우려는 충동도 사라졌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퇴근 후에는 여전히 한강변을 걸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걷는 게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몸이 더 움직이고 싶어 했다. 어느 날 문득 뛰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호회 때문에 질려버린 줄 알았는데 러닝 자체가 싫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뛰는 게 싫었던 거였다. 민지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혼자서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 어스름한 시간에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집을 나섰다. 한강변은 고요했다. 가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지나가고 개 산책시키는 사람이 보일 뿐. 대부분의 시간은 민지 혼자였다. 처음에는 1km도 채 뛰지 못하고 헐떡거렸다. 몇 달 쉬었더니 체력이 바닥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누구와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가 원할 때 뛰는 거였다. 2km가 3km가 되고 3km가 5km가 됐다. 숨이 덜 차고 다리에 힘이 붙고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다. 땀에 젖은 티셔츠를 갈아입고 출근할 때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하루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가 생겼다. 뛰면서 생각이 정리되기도 했다. 지난 4년 동안의 일들, 결혼이 깨지고 나서 무너졌던 자신, 벽을 쌓고 사람들을 밀어내며 살았던 시간들. 뛰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다가 땀과 함께 흘러내리는 느낌이었다. 전부 씻겨나가는 건 아니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짓눌려 사는 건 싫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민지가 여느 때처럼 한강변을 뛰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불렀다. 민지야. 돌아보니 언니 지영이었다. 운동복 차림에 머리를 묶고 어색하게 뛰어오고 있었다. 그 뒤로 현수도 보였다. 헐떡거리면서 겨우 따라오는 중이었다. 민지가 멈춰 섰다. 지영이 헐떡이며 다가왔다. 야, 너 왜 이렇게 빨라? 언니, 왜 여기 있어? 형부도. 우리도 러닝 시작했어. 너가 러닝 계속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형부 꼬셔서 같이 나왔지. 현수가 뒤늦게 도착해서 허리를 숙이고 숨을 골랐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 죽겠다. 나 원래 저녁에 뛰는 사람인데 아침은 진짜 무리야. 민지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형부의 헐떡이는 모습이 우스웠다. 지영도 웃었다. 현수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따라 웃었다. 한강변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같이 뛰자. 천천히. 지영이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셋이 나란히 뛰기 시작했다. 민지가 페이스를 낮춰 언니와 형부에게 맞췄다. 아침 햇살이 한강 위로 부서지고 있었고 강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낙엽이 바람에 날려 발밑으로 굴러갔다. 멀리서 유람선 한 척이 물살을 가르며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뛰었다. 발소리와 숨소리만이 아침 공기 속에 울렸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꽉 차는 느낌이었다. 외롭지 않았다. 누군가와 함께 뛰는 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관계.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민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뛰면서 흐르는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다. 그냥 흘러내리도록 뒀다. 어차피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테니까. 한참을 뛰고 나서 셋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땀에 젖은 채로 헐떡거리면서 현수가 가져온 생수를 나눠 마셨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게 달았다. 민지야, 지영이 말했다. 응.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같이 뛰자. 셋이. 민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강물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 강 건너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자전거 도로를 따라 달리는 사람들. 평범한 토요일 아침 풍경이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눈부시게 느껴졌다. 응. 그러자 민지가 대답했다.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아직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다. 상처가 다 아문 것도 아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정해진 것도 아니었다. 여전히 혼자인 밤에는 외로웠고, 가끔은 옛날 생각에 잠 못 드는 밤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알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넘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사는 게 어떤 건지.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어왔고, 낙엽이 날렸고,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계절은 바뀌고 있었다. 민지의 계절도